네, 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국내 증시 추가 하락을 피하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책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내일은 어떤 테마와 종목 위주로 또 선점을 해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내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리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국가대표 AI 최종 5개 팀 선정 발표가 되는 날이어서 주가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장중에 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장 전부터 프리장에서부터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업스테이지에 좀 협약에 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할 때도 국가대표 AI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스펙트럼이 큰 기업들이 뭉쳐서 대표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과 같은 흐름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는 오늘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 앞전에서도 매물대 구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약간 윗꼬리를 길게 만드는 모습인데 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전장에 13%가량 상승을 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마무리가 이제 하락으로 됐는데 요 구간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도가 아니라 매집이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돌파 구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대표 AI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물량을 모으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손저가 라인 1,4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를 줄이셔야겠지만 그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좀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 하락으로 마감이 된 걸 보고 이렇게 세론이 나오나 했는데 일단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손절 라인만 확실하게 지키면서 추후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뷰로 시작을 해봤고요. 대결 내일의 테마, 이제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개별 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벤트가 좀 중요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관계 개선에 대한 키워드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 개선이 필요한 나라가 좀 있죠. 네. 뭐 미국과 중국일 수도 있고 한국과 북한일 수도 있는데 어떤 테마를 각각 선점해 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첫 번째는 다들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게 대북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섹터로는 대북주에 대한 섹터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제 장중에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군이 뭐 북한에 이제 좀 적경되어 있는 쪽에 대북 확성기를 이제 오늘부터 철거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북한과 중국의 관계 회복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외신의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북한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설립이 되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가장 커다랗게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 움직임도 만들어지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한국이랑도 좀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좀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대북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안에 개최하겠다라는 소식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중간에 평화협정에 대한 개선 효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대북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계속해서 대북에 대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료 이벤트, 일정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어서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벤트들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슈로 저희가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봤고 이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장점 먼저 풀어볼게요. 네. 네. 단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장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국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시장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서도 대북주가
대북주가 한번 사이클을 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처럼 상승에 대한 룸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거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한번 대북주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갔었던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 대북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이클이 좀 길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기대감이 커지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그렇다시피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또 변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걱정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외교적인 변수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중간에서 좀 교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북한이 미국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연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 그럼 오히려 갈등이 심화가 되진 않을까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변수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리스크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리스크 관리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테마적인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을 좀 미리미리 체크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테마성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돌발 변수와 함께 변동성은 주의를 하자라고 단점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대북주에 이어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또 관계 개선이 되는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스탠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테마를 좀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있었네요. 한한령 해제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섹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쪽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볼까요? 네, 지금 각국에 대한 좀 총수들이 계속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이제 에이펙에 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가를 해야지만 지금 국빈이 방한을 하겠다. 서로 이제 자기 국가에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승절 같은 경우에는 9월이고요. 지금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10월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행보에 따라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전승절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또 한국에 방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각 국가에 대한 교류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일정 이벤트들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위급 정상들의 왕래 여부가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 이어서 확인해 보죠. 네, 일단 한한령에 대한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소비 국가는 결국엔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시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교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제 3분기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아웃바운드 쪽으로도 중국에 가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바운드 사업이 지금 한국에 대한 문화가 중국에 더 널리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궁금한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가 실적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스펙트럼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우스갯소리로 중국한테 볼펜을 팔아도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소비를 굉장히 크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돈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뭘 유의해야 될까요? 네, 단점으로 마찬가지로 이 외교적인 변수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전승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한령에 대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세론이 또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변수, 외교적인 변수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두면서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항 매출이 얼만큼 의존도가 있는지 그리고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얼만큼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종목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개선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대북주와 한한령 해제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과연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은
어떤 테마로 향할지 궁금한데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파급력을 봤을 때 북한보다는 중국이 좀 더 핫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한한령에 대한 테마를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살짝 예측이 불가했었는데 한한령 해제 테마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뭐 엔터부터 화장품까지 좀 테마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과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오늘의 종목은 디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였죠. 그 텐센트 산하에 있는 음원 플랫폼과 모멘텀이 좀 부각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텐센트랑 협업을 했기 때문에 디어유가 최근 들어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고 최근 들어서 약간은 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버블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7월부터는 이제 인입 결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텐센트 뮤직에 대한 유료 고객이 한 1억 2천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연간 한 150만 명씩은 유입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디어유라서 한한령 해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실적을 찍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으로 디어유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찍히는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성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서 바닥인 경우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디어유 입장에서는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7월 이후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 생각을 했을 텐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나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소외를 받아서 세론이 만들어졌고 저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시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1차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을 하시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현재 거래가 가능하고 3분기부터 이제 중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나온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도 컨센에 부합하는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결 내일의 테마 종목은 디어유로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무방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얘기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증시가 약간 반등이 나와서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중요한 게 주도하는 섹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산업이 주도를 할 건지 아니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움직일 건지 여기에 대한 좀 미리미리 체크가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개별 장세를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 들어오시게 되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랑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또 종목에 대한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종목까지 받아보시고 다양한 공부 많이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장세 후에는 주도주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상 가능한 그 주도 섹터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정부가 1호 공약으로 움직이는 AI가 국가대표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그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